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과 관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고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짓밟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적 성향이라는 다소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나 당신의 주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폭력에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지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으며 겪게 되는 가장 슬픈 현실 중 하나는 그들이 당신을 희생시켜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무너뜨리고 폄하할수록 나는 더 강한 존재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스스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는 이 기괴한 논리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짜인 각본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각본이 조연으로 캐스팅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의 척도는 오직 지배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가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파괴적인 학대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묘하게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 학대적인 성향은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내면의 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 내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깊은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갈망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까? 라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 불안감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이 깊은 두려움을 보상받기 위해 그들은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발달시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해. 만약 내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조할 다른 사람을 찾으면 그만이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어. 이러한 특권의식은 자신만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래야만 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와 같은 명령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명령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분노는 매우 추하고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들은 분노 속에서 소리칩니다. 내 존재 이유는 나를 떠받드는 거야. 그런데 넌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마치 사기가 오를 때까지 매질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낡은 격언처럼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언어적, 감정적 폭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필요, 욕망에만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애정을 갈망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애정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 문화에서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으며 쌓아가는 끈끈한 유대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는 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랑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대신 권력과 지배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권위와 힘, 정복자의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이념에 강하게 끌립니다. 이는 그들이 즐기는 영화나 드라마, 그들이 따르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 심지어 직장에서의 업무 방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권력과 지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뒤틀린 내면을 가진 그들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일까요? 혹자는 나를 때리지만 않으면 학대가 아닌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체적 폭행이 있든 없든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들을 확인해보며 당신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 고안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모욕적인 언사, 당신의 가치와 선량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위협적인 말투와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로 당신을 옥죄며 비판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둘째,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간질하며 당신을 외로운 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비웃습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라며 조롱을 일삼습니다. 셋째, 그들의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당신의 독립적인 의견, 우선순위, 취향, 해석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모든 분노를 너에게 쏟아부을 거야. 이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넷째, 당신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맞춰야만 하는 관계, 그뿐입니다. 상호 존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신이 얼마나 옳고 우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고 인격을 짓밟은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평판을 깎아내리는 스미어 캠페인도 기꺼이 벌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입힌 고통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 관계의 모든 갈등은 바로 너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이런 학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학대의 피해자임을 알려주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이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비밀을 만들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적게 알수록 나는 더 안전할 거야. 이 생각 자체가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그들의 의도대로 당신은 점점 친구와 지지자들로부터 멀어지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무력감과 패배감에 휩싸이고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에 너무 지쳤어라고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의 상식과 판단력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효과입니다. 너무나 여러 번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다 보면 결국 어쩌면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반응하여 당신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거나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행동한 자신을 보며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이 너무 싫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종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감정적 고통은 신체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 두통, 식습관 문제, 소화불량 등 다양한 건강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학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겪어왔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제 진심을 담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의 바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정한 대우와 친절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로가 동등한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며 자신만의 독립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나를 정의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 상대가 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존중할 의사가 전혀 없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제 당신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누구와 인생을 나란히 걸어갈 것인지 다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학대의 패턴을 인지했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세우려 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보다 훨씬 더 존중한다. 이제 나를 위해 일어설 시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그 지독하게 불건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나는 그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선량함, 그리고 품위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합리적이고